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울 노원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7월 30일 3교시 사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라 표지를 엄청 꾸며봤어요. 아이쿠. 자, 134쪽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가 우리 경제 생활에 미친 영향을 알아봅시다. 우리의 경제 생활은 세계 여러 나라와 경제적으로 교류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해서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식재료 원산지 안내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식재료 원산지 안내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든 식당에 다 있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사기를 쉽게 안 당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한우를 파는 집이라고 해서 비싸게 주고 돈을 먹었는데 수입산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표지판을 항상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속일 수가 없죠. 근데 이 집은 뭐 좀 신기한 게 삼겹살을 칠레에서 수입해 오는데 가장 비싸고 맛있는 삼겹살이 칠레산이에요. 원래 국내산 빼고는. 이 브라질 닭고기도 브라질 닭이 크기로 유명하고 노르웨이는 아예 고등어가 특산품이에요. 그리고 공깃밥은 또 국내라고 표시된 걸 보면 이 집은 매우 비싼 재료를 쓰는 맛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재료가 맛있는지 좀 알고 있으면 그 집이 음식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은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친구는 손가락으로 뭘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래 보면 식재료 원산지 안내판을 보고 음식 재료의 원산지를 살펴봅시다 라고 했는데 우린 다 살펴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경제적 교류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해보자. 보면 우리 반 친구들이 입고 있는 옷의 생산지를 살펴봤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제로 생산지를 찾아보니 베트남,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만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보면 베트남 나와 있고요. 중국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스파 브랜드라고 하는 빠르게 옷을 생산하는 브랜드인 스파오라던가 또는 탑 땡땡이라던가 유니 땡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베트남과 중국에서 옷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중국 말고 가끔 유럽이나 또는 몽골 쪽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동물 옷들 있죠. 몽골에서 사는 동물의 가죽으로 이런 거 만든 것들은 그런 특이한 나라 이름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생각하기에 한 70%는 베트남과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 같아요. 자, 얘들 볼게요. 오늘은 태국 음식점에서 팟타이를 먹었다. 맛있는 걸 먹었어요. 태국에 직접 가지 않고도 태국 음식의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어서 신기했다. 후식으로 태국에서 수입한 열대 과일인 망고도 먹었다. 요즘 세대가 얼마나 발전했냐면 우리는 쌀국수를 집에서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햄버거도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죠. 반대로 외국 나가서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데서 우리나라 떡볶이 체인점인 두끼 같은 데를 갈 수 있죠. 경제 교류가 정말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자세히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팟타이 먹으러 가고 싶네요. 선생님 좋아하는 팟타이 집 있는데. 외국 기업의 가구 전시장을 보니 외국 가정집에 온 느낌이 들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짓는 아파트나 주택의 내부 구조도 외국과 점차 비슷해지고 있다고 한다. 사실 외국과 국내의 경계 같은 게 조금 사라진다고 보는 게 선생님 생각에 좀 더 알맞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뉴스를 봤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우리 되게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 이태원 클라스라고. 그 클라스의 박세로이 머리가 한국에서 잠깐 유행을 했었는데 그 이태원 클래스가 넷플릭스에 의해서 일본에도 수출이 되면서 일본에도 박세로이 머리가 유행을 타고 있다고 해요. 이걸 보면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계가 되게 희미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1900년대에는 우리가 아직 을사늑약을 하기 전이니까 조선 사람들은 갓을 쓰고 한복을 쓰고 있고 서양 애들은 드레스나 청바지를 입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모두가 청바지나 편한 캐주얼 복장을 하고 있죠. 이런 걸 보면 이제 외국과 국내에 경계가 있다고 보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옆에 보면요.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영화관에 가서 주토피아를 봤네요. 닉이랑 여자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주디가 나온 영화를 봤네요.
외국의 다양한 자연 경관이 나오고 멋진 장면이 많아서 보는 내내 긴장감이 넘치고 재미있었다. 맞아요. 주토피아는 긴장감이 참 넘쳤죠. 더 얘기하면 스포니까 여기까지 얘기해야겠어요. 자, 다른 나라의 경제 교류가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을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겪고 있는 코로나도 경제 교류가 미친 영향입니다. 왜냐하면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물적이고 인적 자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염병이 더 빨리 퍼지게 됐죠. 2002년쯤인가 2003년쯤에 발생한 코로나와 비슷했던 사스라는 전염병은 우리가 그때 당시 그 사스가 많이 유행했던 중국과 교류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3명인가 4명만 감염되고 전염병이 퍼지지 않고 그대로 종식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과 너무 많은 이해가 얽혀있고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는 없고 지금 정도의 상황에서 전염병을 유지하고 있죠. 교류가 활발해지면 이런 안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비보베따오라는 노래를 아는 친구들은 아마 알고 있을 텐데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이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 가격이 요즘 최근에 엄청 올랐어요. 왜냐하면 생산하는 공장이 중국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중국 공장 생산 가동이 멈춰가지고 이 게임이 희귀템이 된 거죠. 그래서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최근에 음식점을 갔는데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단호박 치즈 스프인데 이 단호박 치즈 스프가 원래 이 음식점에서는 뉴질랜드산 단호박을 썼었는데 뉴질랜드 단호박이 더 이상 수입되지 않아오자 국내산으로 바뀌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 경제 교류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게 된 계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기 단호박 치즈 스프 먹으러 꼭 가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선생님 이날 이후로 단호박 치즈 스프에 완전 빠져가지고 마트 가서 단호박 치즈 스프를 엄청 쟁겨놓거든요. 딴 얘기고 136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 기업에서 일자리를 얻는 등 개인의 경제활동 범위가 넓어졌다. 개인의 경제활동 범위가 넓어졌다는 게 장점이겠죠, 첫 번째. 또 소비자로서 전 세계의 값싸고 다양한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선택의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외국 기업에 여러분들이 크면 나중에 취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외국 기업으로는 이케아, 구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마존은 잘 모르려나?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세븐일레븐도 외국 기업이지 않나요? 선생님 알기로는 외국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 수입한 열대 과일들도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바라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소비자로서 전 세계 값싸고 다양한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로는 직구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케이스가 마음에 드는 게 없을 때 중국의 타오바오 가서 항상 직구를 해요. 또는 아마존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있는데 그런 좀 큰 행사 같은 데서도 엄청 구매하기도 해요. 그래서 선택의 기회가 다양해져서 좋아요. 직구를 하면 보통 비슷한 케이스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선생님 겹치는 걸 엄청 싫어해서. 그다음에 기업은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대요. 세 번째 장점이네요. 그다음에 또 다른 나라의 공장을 세워 그 나라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물건을 생산하고 제조 비용과 운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물건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대요. 네 번째 장점이 되겠죠? 세 번째,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거에 대한 정말 적절한 예제가 있어서 우리 같이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아랍에미리트 사막지대에서 우리 품종의 벼농사가 처음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일조량이 풍부한 덕에 국내에서보다 수확량이 1.5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사막지대인 샤르자. 벼 이삭이 바람에 살랑이며 누렇게 익어갑니다. 다음 달 초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현지가 우리 기후와 비슷한 지난해 11월 말 시험 재배에 나서 일궈낸 첫 결실입니다. 1,800여 제곱미터 땅을 40cm씩 파내고 부직포를 깔아 물 빠짐을 최소화하고 물을 공급하는 관을 땅속에 묻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사막에 논을 만들었습니다. 1,000제곱미터당 수확량은 763kg. 시시각각 온도와 pH 산도를 확인하고 재배해
국내에서보다 생산량을 1.5배 높였습니다. 사막 기후에서는 토양 조건이 저희랑 다르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주기적으로 물 공급을 하면서 물 속에 그 양분을 같이 녹여서 주는 방법으로 지금 재배를 수행했습니다. 사막 재배에 성공한 품종은 우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벼농사를 하는 듯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많이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가 우리 경제 생활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개인의 경제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 그거를 줄여서 한번 적어 볼게요. 개인의 경제생활 범위 확대. 두 번째는 소비자로서 다양한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대요. 그래서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 기회 확대가 있겠죠. 세 번째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주고받는다고 했으니까 신기술과 아이디어 교류가 되겠죠. 영향이니까 교류 가능으로 적어줄게요. 네 번째는 물건 생산하고 제조 비용과 운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어서 결국은 생산비를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나라의 경제 교류가 우리 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첫 번째는 개인의 경제 생활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두 번째는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세 번째는 기업 차원에서 신기술 아이디어를 교류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또 네 번째는 기업 차원에서 물건 생산비를 절약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미친 영향으로 선생님 지나가다 알려준 전염병이 쉽게 전파된다. 그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 전부 다가 아니라 교과서에는 가장 대표적인 예제만 적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사회 수업을 들으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이제 곧 방학을 하겠네요. 즐거운 방학 보내고 나중에 웃는 얼굴로 봅시다. 수고했어요.